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안 알려드리려다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던, 저만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어,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조금 이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 그런 것들 좀 보잖아요. 보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안다라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완전히 접목을 하기는 좀 변수들이 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듯이 우리 경기, 주식시장 이런 것들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도 길을 잘못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될 거야 그러면은 경기가 시장에 돈이 사라지면서 돈이 좀 희소해지면서 경기가 조금 이제 얼어붙을 수도 있다. 경기가 과열이 된다라고 할 때 금리 인상을 시키면은 경기를 조금 이제 거품을 좀 끄기 위해서 좀 진정을 시키는 그런 조치로 금리 인상을 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를 통계청에서 매달 경기가 어떤지 통계를 해줍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통계청에서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어느 정도 길을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존재를 한다. 이거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 일단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에 들어오게 되면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경기 선행 지수는 향후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고 경기 동행 지수는 지금 경기를 확인을 하고 경기 후행 지수는 경기를 이제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동행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종합 지수를 지금 판단해서 볼 건데 코스피 지수하고 상관 개수가 0.7에서 0.9예요. 그러니까 상관 개수가 1이면은 완전히 똑같게 움직인다. 0.7이면은 70% 확률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범위 내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경기를 선행하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에 조금 더 상관 개수가 높겠죠. 자, 이렇게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국가 통계 포털 있죠. 그럼 여기에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12월 발표가 돼 있는 게 선행 지수가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3.8%. 그래도 작년보다는 성장을 했다. 재작년보다 2020년도보다 2021년 12월이 3.8% 성장을 선행을 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이 여기 밑에 통계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선행 지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행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행 지수가 있습니다. 선행, 동행, 후행이라고 했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달, 매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줘요. 자, 그리고 여기 시점이 있으면 여기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지난 이제 2020년도 보고 싶은 19년도로 해도 되고 19년도 12월 부근해서 통계를 내주면 19년도 12월부터 해서 선행지수가 117 쭉쭉쭉쭉 나옵니다. 120, 121, 123 이렇게 꾸준하게 뭐 선행 지표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죠.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긴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전월 대비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긴 했어요. 전월 대비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전월비해서 재고도 늘었어요. 재고 순환 지표도 재고가 그만큼 쌓였다라고 하면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재고가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럼 이제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고가 10월, 11월, 12월 재고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경기 선행 지표가 11월 달, 12월 달이 0.2%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재고가 전월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코스피 지수가 전월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행 지수 자체 재고 순환 지표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동행지수를 봤을 때도 이 기간에 0.1 전월 대비해 가지고 0.1 생산도 좀 줄었습니다. 지난 9월 대비해 가지고 좀 줄었어요. 이런 것들이 코스피에 선행이 되면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 차트 이거 누르시면은 차트로 나와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선행지수 뭐 전월 대비해 가지고 재고 순환 지표 뭐 다 제외하고, 여기 지수별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수별 누르셔가지고 선행 종합지수, 그리고 동행 종합지수, 후행 종합지수 해서 차트 조회. 그럼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에서 선행 이렇게 다 제외하고 놔두고 코스피 놔두고 이런 식으로 쭉 제외를 할 거 제외를 하고 후행 지수 놔두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딱 차트가 딱 나와 있어요. 다시 설정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전월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월비 선행 종합지수 전월비 코스피, 그리고 동행 종합지수 전월비, 후행 종합지수 전월비, 전월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기간은 시점 2018년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들 보면, 자, 이 노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예요. 동행 지수하고 선행 지수가 대세 상승기라고 하거든요. 상승기. 후행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쯤에 코스피 상승 회복하는 모습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죠. 선행 지표다 보니까. 변수들이 있고 기대감들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후행할 때 이제 그 경기가 동행 지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질 때 대세 하락장이 펼쳐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세 하락장이 있었죠. 그리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뭐 상승,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이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들, 전년 대비 해가지고 후퇴하는 모습들, 포인트 보면 여기 포인트들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노란색 선 마이너스 5.5, 그리고 동행 지수가 1.0, 선행 지수도 마이너스 0.3. 실질적으로 타격이 더 컸다라는 거죠. 선행 예측을 했던 지수는 그렇게 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행 지수를 보니까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충격을 오면서 코스피가 하락폭이 좀 심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2020년도 3월달 수선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선행지수가 0.1,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동행지수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코스피가 회복했구나 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 3월부터 4월, 5월, 6월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대세 상승장이죠. 대세 상승장.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세 하락장, 2020년 12월부터 3월부터 이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2021년 12월 달 기준인데, 선행지수도 그렇고 동행지수도 0.8 정도로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후행지수도 0.5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 전월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들, 좀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수는 좀 많이 하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서 봐야겠죠. 자, 흐름들을 보면 대충 이제 좀 그어보면 흐름들을 따라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간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는 건데, 그대로 이제 이 지수를 가져오면 대략적으로 2018년도 12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냐 하락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따지고 이제 보는 거라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좀 선행해서 움직였던 흐름들이 좀 있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관계수가 0.7에서 0.8 정도, 0.7에서 0.9 정도, 1이 되면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격차는 있습니다. 0.7에서 70% 정도에서 90%, 그리고 1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70%에서 90% 정도 내외에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하면서 지수들이 좀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GDP, 경기 종합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코스피가 왜 빠졌는지, 왜 올라갈 것인지 경기에 대입을 하면서 지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경기에 대한 지표가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어디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얘기를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 좀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지수가 시장이 좀 빠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하는 일의 그대에게 이장렬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